오늘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범야권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20%를 넘겨서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한 자리 숫자 차이로 좁혀졌다. 중도에서만 일주일 사이에 9.5%나 폭등을 했다. 추석 전후로 이제 따라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홍준표 후보가 인기가 갑자기 올라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페이스북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 홍준표 후보가 올린 시간이 대략 오전 8시 40분경 오차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본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보도자료는 8월 23일 오전 9시 이후에 보도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소개한 여론조사는 바로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TBS가 조사 의뢰를 해서 여기서 8월 20일과 21일에 조사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시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홍준표 후보가 20% 넘는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근소한 차이밖에 없다.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연합뉴스도 오늘 오후 3시 8분 제목이 이렇습니다. 홍준표 20% 돌파, 윤석열과 8%포인트 차, 홍준표 추석 전후 역전. 이것은 말할 것 없이 홍준표 광고 뉴스가 되겠죠. 물론 연합뉴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범보수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고 선두주자인 윤석열과 지지율 차이를 한 자릿수대로 줄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홍준표 후보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같은 오후 3시 8분 매일경제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홍준표 20% 돌파, 윤과 8%포인트 차, 홍준표 추석 전후 역전. KSOY, 이게 이제 그 한사연이라는 내내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그곳의 범보수권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4위.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여론조사에서 무려 20%를 넘겼는가? 자기가 이번에 출마 선언을 했고 지방 순회를 시작한 효과라고 본다. 아주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번 여론조사 보도자료 원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찾아보기 바랍니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보니까 몇 번이나 TBS가 의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보도를 해줍니다. 홍보 효과가 대단하죠. 대단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런 여론조사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결과를 추출하고 그것이 우리가 과거부터 해오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독특한 조사 결과가 광범위하게 뉴스로 퍼져 나가겠죠. 독특하다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요. 나 역시 이 보도자료를 보고 이래서는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앞에서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에는 홍준표가 20%대의 지지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만 남아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조사, 이러한 보도의 문제인 것이죠. 홍준표 후보가 20%대로 들어섰다. 20%대가 20.5%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라고 했습니까? 범보수권이라고 했죠. 바로 지난 리마연의 방송을 확인해 보십시오. 범보수권이라고 했을 때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죠.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무당층,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수많은 다른 정당, 그 소속된 사람들이 다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이 넓고 절대 다수가 국민의힘이 아닌 남의 표다 하는 것이죠. 민주당은 이 폭을 줄여놨습니다. 그렇지만 무당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무당층이 들어가서 그 순수한 민주당의 지지율, 이것을 흔들어 놓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가령 한 5cm짜리 정확하게 그 펜으로 그은 것 같은 그런 정확도가 아니고 5cm 넓이의 그 느슨한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1m짜리, 이거는 조사라고 할 필요도 없는 완전히 퍼져 있는 그런 정확도, 거의 가치도 없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를 탁구공이 핑퐁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 결과를 내놓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바로 이런 것이 범보수권, 범진보권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의 가치는 범진보 쪽이 조금 있겠죠. 범보수 쪽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범진보, 범보수 이 조사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이것은 여야를 섞어놓고 그냥 여론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매체에서 조사를 할 때는 비교적 이것은 일반적인 그 요건을 충족하는 그 정도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독특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역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만일 국민의힘 후보 중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60% 지지를 받았고 국민의힘의 6배, 7배 되는 바깥에서 80% 지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바깥에서 일정 숫자가 들어왔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서 계속 일정 숫자를 줄여갑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는 계속 빠지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밖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는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것을 다 채우고 있죠. 만일 이 밖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자체의 문제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역선택 방지를 원칙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사기관이 우리는 원래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지금처럼 쭉 해왔다. 그게 국민의힘이 역선택을 방지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훨씬 많이 낼 수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결과가 왜곡되고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나가서 잘못된 평가를 계속 받게 됩니다. 파급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20.5%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역선택의 영향이 그대로 드러난 범보수권에서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 문제점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새로 이야기할 것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번에 최재형 후보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하는 데서 배제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보란듯이 우리는 늘 그랬다. 우리는 최재형 후보 그 직전까지도 이미 그랬다. 과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해 그렇게 쭉 해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 여론조사가 어째서 자기들이 말하는 거는 일부러 숫자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밝혀놨습니다. 여기서. 이겁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여야를 섞어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후보가 10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위를 매길 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를 해서 순위 10명을 매기는 게 아니고 지금 조사를 했으면 바로 지난번 조사에서 범보수권에서 지금 이 국민의힘 경우에 범보수권에서 1위부터 5위까지 후보를 모으고 범진보권에서 1위부터 5위까지를 모아서 그 10명을 가지고 순위를 매긴 것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범보수권, 범진보권에서 이미 역선택의 영향 때문에 마사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범보수권과 범진보권 조사를 할 때 자기 당이 아닌 나머지가 얼마나 들어왔다 빠졌는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히 조작할 수 있죠. 모든 당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밝혀놨듯이 바로 이번 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정세균과 원희룡 후보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범진보권, 범보수권 1위부터 5위에 바로 직전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무당층을 가지고 정세균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그 넓은, 그 많은 그 표본 집단을 가지고 역선택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간단하죠. 바로 최재형 후보가 지난번에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 아예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때 범보수권에서 6위인가 했다고 그랬죠. 5위까지만 넣는다고 했는데 이거 따져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따질 수 없다고 해서 옳은 거냐? 그렇지도 않죠. 바로 이런 면에서 민주당에서 왜 정세균 후보의 그 지지율이 항상 저조한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이외의 역선택이라기보다는 여권에서 표를 대단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장난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결과를 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내가 20.5% 받았다. 이걸로 계속 가면 추석 때까지 내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받는 그 지지도가 차이가 현격하게 나죠.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자기 당에서 받는 그 값보다 밖에서 받는 값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이게 무시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이 사람을 얼마나 지지하든 상관없이 다른 데서 다 채워주니까. 만일 이러한 여론조사 그리고 역선택 방지를 내버려 둔다면 홍준표 후보 말대로 추석 때까지는 뒤집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유권자들은, 그런 당원들은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원래 1위 후보다, 이럴 수 있겠죠. 지금 지적한 이 내용들은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이게 2021년 8월 23일에 발표했고 8월 20일, 21일 조사한 이 자료를 가지고 각 캠프에서 면밀히 분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의 자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당내 경선을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역선택 방지도 안 하고 여론조사 100% 하죠. 여론조사 100%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가 아니고, 직접 투표가 아니고 여론조사인 경우에는 이 결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뒤집힌다. 최재형 후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에다가 따지면 우리는 원칙대로 했다.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20.5% 그거 아니죠. 그거 역선택이 다 들어간 역선택 효과, 그리고 지금과 같이 표본 집단을 전범위, 남의 정당 사람까지 다 받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인데, 이왕 나왔으니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기에서 가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29.8%고 홍준표 후보가 8.4%입니다. 한 자릿수 차이가 아니죠. 그런데 범보수권 후보 적합도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28.4%고 홍준표 후보가 20.5%. 그래서 9% 차이. 이렇게 됩니다. 한 자릿수. 간등간등하게. 기준이 아예 다르고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원희룡 후보가 배제될 줄 알았습니다. 짐작하고 있었는데
벌써부터 국민의힘에서는 내놓고 신호를 보냈죠. 원희룡 후보는 사퇴하라. 하태경 의원도 그랬고 홍준표 후보도 그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밀려난 겁니다. 그 전에 범보수권 거기서 밀려나고 이거는 다른 누구가 이걸 가지고 따질 문제도 아닙니다. 후보들이 심지어 1위인 윤석열 후보까지 여기에 의해서 1위 자리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후보가 왜 그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는가? 사실은 다른 그 이외의 다른 후보들이 만일 본인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여론조사 분석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